스타벅스 오늘의 책은 조조 사람혁명입니다. 삼국지의 뛰어난 영웅 조조와 요비 가운데 유독 조조에게만 사람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조 사람혁명은 조조의 수많은 장점 가운데 인재 활용을 핵심 키워드로 뽑아 성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재를 알아보는 비상한 안목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는 조조만의 방법과 전투는 져도 전쟁에선 이기는 조조만의 사람 경영법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흥미진진하게 들려줍니다. 더불어 위기를 사람 경영으로 돌파한 조조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직장인에게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제시합니다. 최근 고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문학과 경영을 결합하려는 시도도 생기고 있고요. 특히 고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전에 대한 책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전을 쉽게 해석하여 일반인들에게 널리 사랑을 받고 있는 저자 중 한 분인 신동준 21세기 정경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조조 그리고 사람 경영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이 요즘 많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네네. 고전이 사랑을 받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고전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 예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좋은 책이다 이런 뜻이니까 당연히 중간에 뛰어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그 고전에 대한 여러 해석을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시대의 상을 쭉 읽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의 생각의 흐름도 읽을 수 있고 그건 곧 뭘 얘기하냐면 현재 살아있는 고전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고전에 대한 해석 작업이 진행되는 거고 이런 고전을 많이 알게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이 살아온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사유 방식 이런 거에 대해 폭넓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 이제 지금 사회자님 말씀 중에는 이제 동양과 서양을 다 포함한 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처럼 이제 동양 고전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후자로 좀 해석하고 싶은데요. 동양 고전은 한동안 오랫동안 심지어는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거다 이런 취급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심지어는 뭐 그 사상의 고향인 공자 사상의 고향인 중국에서는 뭐 반동의 원흉이다 이런 뭐 비난까지 받았고요. 예. 지금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예. 이건 전 단순히 어떤 한 나라 현상이라기보단 세계사적인 흐름이라고 보는데요. 한동안은 아편전쟁 이래 뭐 물질적인 또 과학기술 모든 게 서양이 앞서가지고 동양은 그거 쫓아가기 바빴죠. 가장 일찍 쫓아갔던 일본은 그걸 토대로 해서 메이지 유신이다 이래가지고 뭐 이웃 한국 내지는 또 만주 중국 전체를 이렇게 뭐 석권한 적도 있었고 맞습니다. 뭐 물론 침략 양상입니다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동양은 한동안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서양의 역사 문화보다 아래다 뭐 이런 식의 편견이 지배했던 거죠. 근데 21세기 들어와서 소위 G2 시대가 개막되면서 양상이 바뀐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동양 고전이 과거에 저평가돼 있었다. 저평가돼 있었다는 거는 우리 스스로 그 동양 고전에서 배울 수 있는 인간의 얘기, 인간의 사유 방식 등에 대해 그 보물을 옆에 놓고도 못 찾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 고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 붐,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고전에 수많은 리더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에 소장님께서 조조라는 인물을 가지고 리더십에 대한 책을 쓰셨지 않습니까? 네네. 조조를 소재로 삼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크게 한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삼국지라는 이 고전 자체가 뭐 물론 소설 형식입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의 가장 널리 알려진 동양 고전 중 하나고 또 하나는 조조라는 사람이 삼국연의에서는 너무 나쁜 사람, 뭐 간신, 맞습니다. 간웅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 왜곡돼 있다.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매우 뛰어난 사람이 간신 정도로 취급받는 이렇게 취급받는 것은 잘못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뭐 그 조조라는 사람의 리더십을 예. 제대로 밝혀서 아, 21세기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예.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아. 생각에서 쓰게 된 거죠. 아, 조조가 만약에 지금 그 소장님의 책을 본다면 굉장히 기뻐할 수도 있겠네요. 지하에서 좋아하겠죠. 그 조조의 그 리더십의 네. 가장 큰 강점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역시 그간 책의 표지도 뭐 사람 혁명이라고 나왔습니다만 맞습니다. 역시 그 인간 혁명이죠. 인간이라는 것은 소위 사이 간자를 쓰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두 사람이 있으면 인간이 형성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예. 마을관, 가족, 마을, 국가 더 넘어서는 뭐 전 세계가 다 인간 관계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맹자 같은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닦는 것부터 시작하면은 집안을 다스리고 뭐 국가, 평천하까지 간다 이런 식의 논리 맞습니다. 전개인데 예. 또 정반대의 논리를 전개한 사람이 이제 법과 사상을 집대성한 한비자예요. 예. 한비자는 뭐냐면 평천하, 치국 평천하에 국가적인 단위에 이런 틀이 잡히면은 예. 제가와 수신도 된다. 정반대 해석을 한 거죠. 예. 근데 아무튼 접근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예.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뭐 하나의 틀로 연속적으로 보는 것만큼은 똑같습니다. 예. 방법론의 차이만 있었던 예.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조조라는 사람이 이 난세에 예. 사실 아무것도 없는 하여간 뭐 그런 오히려 그 뭐 집안도 막 욕을 먹는 환관 집안이고 맞습니다. 비천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어지러운 세상에 제폭 구민, 폭력을 배제하고 백성들을 구하겠다 이런 기치 하나만으로 우뚝 일어서서 예. 그 천하 통일의 기반을 닦았다. 이거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네네. 예. 그 조조의 리더십이 인재 경영과 함께 이렇게 빛났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어떤 사례나 재미난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유, 뭐, 너무 뭐 얘기가 많아서 뭐 일일이 얘기하기 힘듭니다만 아무튼 대표적인 걸로 얘기를 하면은, 자신의 그 적이었던,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일화 같은 게 있는데, 예. 근데 뭐 다 성공한 거는 아니죠. 네, 맞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관우 같은 경우는 조조가 그렇게 열심히 끌어들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예. 결국은 주군인 유비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토마까지 타고 글쎄 적토마를 말이에요. 선물로 줬는데도. 뭐 적토마야 뭐 작은 거죠. 예, 천하에 맞습니다. 작은 예. 거고 중요한 거는 조조가 왜 그렇게까지 조조라고 관우가 유비와 그 의형제를 맺은 거 몰랐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 왜 그렇게 집요한 인재에 대한 그 욕심을 냈을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 관우처럼 뛰어난 용맹을 가진 사람,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좀 약간 다른 각도로 읽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가요? 네네. 예. 뭐냐면은 그 인재를 사랑하고 또 그의 한 가지 재능만 있어도 과감히 발탁하는 이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일 경우, 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조조 밑에 가면은, 조조라는 저 지도자는 나의 이 자그마한 능력을 예. 뭐 알아주지 않을까. 네. 내가 가서 나만 인정해 준다면 내 온몸을 바쳐 충성하겠다. 예.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관우를 놓친 것보다도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나쁘게 얘기하면 뭐 노이즈 마케팅일 수도 있는데 저는 노이즈, 그렇게 보지는 예. 않는데 물론 조조는 진심으로 관우를 끌어당기려고 했어요. 예. 그러나 조조같이 비상한 사람이 관우가 자기의 의리를 깨고 예. 조조 자신에게 오리라고까지는 생각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내심 관우는 언젠가는 떠날 것이다. 네. 허나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리더로서 관우 같은 위대한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 예. 뭐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뭐 주문 같은 게 전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물론 내심 설령 뭐 관우를 잃더라도 이에 따른 천하의 인재들에게 본보기가 돼서 예. 손해볼 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예. 뭐 그것이 앞선 건 아니겠지만 저는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소장님의 책에 네네. 보면 그 지금 이 시대의 CEO들에게 가장 어울릴 법한 인물이 조조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지요? 문제는 이제 그 삼국연의든 뭐 정사 삼국지든 이제 여러 명의 호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저는 뭐 조조만이 뭐 가장 위대하다는 식으로 뭐 조조 숭배주의로 가는 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뭐 그렇게 나가면은 스탈린주의나 마오쩌둥주의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소지가 크기 때문에 네. 다만 삼국시대 많은 군웅 중에 조조라는 사람이 군계 일학처럼 뭐 군웅 뭐 일웅 최고의 영웅 뭐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는데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는 점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뭐 그 점을 평가해서 이제 조조를 이제 재평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건데 그러나 중요한 거는 삼국시대는 이 난세는 치세와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난세에 발휘되는 리더십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안 사람이 뭐 손건도 있고 유비도 있지만 가장 그걸 이론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알고 구현한 사람이 조조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조조가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저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40여 년 이상을 온통 전장터에서 누볐는데 네. 손에서 책을 놓은 적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네. 그 역사상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은 제왕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성군인 세종대왕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역대 황제 중에 최고의 황제라고 하는 강희제가 또 그렇습니다. 청나라 강희제. 그렇군요. 강희제가 그랬군요. 네, 강희제는 심지어 그 전쟁터에 나가서 그때는 이제 서양의 뭐 학문도 들어왔을 때인데 네. 서양의 그 선교사와 함께 말이죠. 그 전쟁터에서 삼가함수를 풉니다. 미적분을 풉니다. 그런 그 일화가 사람이 있었네요. 단순히 그 어떤 뭐 동양 고전도 가장 많이 알았지만은 서양 학문의 최고의 학문인 수학도 최고의 또 수학자였어요. 그랬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조조가 한 거죠. 네. 2세기, 200년 그 즈음에 천하가 이 혼란에 빠졌을 때 전쟁터에 나가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인간의 그 창조적인 생각, 지능 개발, 지혜의 어떤 축적 이런 것이 결국은 책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다. 선인과의 대화, 고전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조가 그걸 한 겁니다. 그 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조가 그렇게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하시는데요. 그거에 대한 아마 제 생각에 영향으로 그 아들들도 굉장한 문장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 영향을 받았을까요? 조식이라던가.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 조조라는 사람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인간 경영에 대한 그 리더십만 봤습니다만은 보통 더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하나는 병법입니다. 병법. 우리가 알고 있는 손자병법은 사실은 조조병법이에요. 그런가요? 네네. 그 이전에 내려오던 게 물론 손자가 13편을 저술했다는 게 사마천의 그 열전에 나옵니다만 그 이후에 계속 그 후대인들이 뭐 여러 가지 글을 집어넣어가지고 조조가 생존할 당시에는 82편까지 늘어난 거예요. 그 13편이 82편으로. 6, 7배로 늘어난 거예요. 그 거기서 어떤 게 그 진정한 뭐 원본이냐. 그랬겠네요. 골치가 아픈 거죠. 이게 조조가 이걸 싹 걷어내서 13편으로 만든 겁니다. 다시 그 개정을 한 셈이네요. 뭐 하나의 가정으로 본다면은 조조가 뭐 이게 손자 거다라고 만든 건데 82편 중에 뭐가 진짜 손무라는 사람이 만든 건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게 조조가 만든 거예요. 대단하네요, 조조가. 그렇죠. 그런 사실까지 알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그거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주석을 가했는데 21세기 현재까지 수많은 주석가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소위 그 손자병법 10가주 또 11가주 해서 이렇게 유명한 11명 뭐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발군의 주석을 낸 사람이 또 조조예요. 그렇군요. 이건 이 병법의 대가입니다. 손자병법만 아니라 자기가 만든 또 병법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전해오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손자병법. 원래 이름은 손자약해입니다. 손자약해. 요약해서 해설했다 이런 뜻인데. 그 병법의 대가라는 측면.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학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조조와 그러면 그 아들 조비, 조식이 이 세 명의 삼조 씨가 소위 건한문학이라고 해서 조조가
우리나라의 어떤 기틀을 세울 예, 때 터전을 세웠던. 그렇죠. 예. 그 시대 연호가 건안인데 예. 그 새로운 문학풍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 건안 문학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존의 형식적인 예. 그 한문투에 이걸 버리고 아. 서민들의 노래를 아. 우리로 치면 현재 유행가 같은 거예요. 그런 그 유행가를 셈이네요. 예.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느낌이 우러나는 대로 글을 쓴 거죠. 호방하고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굉장히 그렇죠. 창의적인 영혼의 소유자였네요. 말 그렇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는 인사 경영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했던 병법, 난세니까 병법에 깊은 이해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또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 문학. 네, 이게 예악의 뭐 그리고 이 병법 이런 예. 모든 걸 아우른 점에서 문학 콘텐츠 요새 중요하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거를 몸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아, 단순히 대단한- 뭐 네네. 예. 그게 다 지금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연결이 되네요. 그런 그렇죠. 네. 그 깊이 있는 네. 그런 자기의 철학도 갖고 있고 그게 인재 경영과 이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치세로 이어지는 그런 예, 어떤 그 선순환 고리가 좀 제가 느껴지는데요. 네네. 그 조조가 그럼 리더로서 단점도 좀 있었나요? 단점이 어땠나요? 있는 거죠. 마치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 이제 그런 단점을 피하고도 장점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높이 평가하는 건데, 뭐 대비되는 게 역시 그 유비일 텐데요. 네. 유비의 장점이 또 조조한테는 그 단점이고, 네. 조조의 단점이 유비의 단점인데, 우선 큰 틀에서의 둘 다 의를 내지 않습니다. 의를 기치로 내세웠는데요. 그래서 황건적 토벌이라든지 아니면 동탁을 뭐 제거한다 등등의 이런 거는 다 공의인데 네. 문제는 삼국연의에는 뭐 도원결의부터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예.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구호가 황건적 토벌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셋이서 이제 나라를 구하자 예. 이래가지고 모이는 건데 그거는 뭐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 그건 아주 이제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뭐 세 사람을 이제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만든 주인공으로 얘기고.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예.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당시에 소위 뜻을 가진 지사들이 다 나라를 구하자, 동탁을 토벌하자는데 그 모인 거예요. 모이는데 조조는 그런 공의, 국가 단위, 공적인 저스티스 이거를 내세워서 인재들을 모으는 작업을 한 반면 예. 유비는 도원결의가 보여주듯이 사적으로 자신과 형제의를 맺는 이런 사람들 모아서 한 거죠. 아, 그러니까 끈끈한 걸로 보면은 유비를 당할 수 있겠어요? 안 그렇죠. 되죠. 못 인간적이기 당하죠. 때문에. 맞습니다. 예. 또 선비라는 건 알아주는 사람에서 목숨을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조한테 간 선비하고 유비한테 간 선비가 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그 유비한테 간 선비는 이제 대표적인 게 관우장비인데 네.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관우장비는 그 시대에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이렇게 소외돼 있었던 예, 거죠. 예. 그거를 유비가 끌어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인간적인 보스와 뭐 이런 의리, 끈끈한 점. 예, 예. 근데 조조는 그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은 나한테 오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끈끈한 정은 유비한테 비할 수 없지만 수많은 인재를 동시에 한꺼번에 거느릴 수 있다. 그러니까 천하 통일을 해서 하려면 어떤 쪽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조조 쪽으로 가야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21세기의 인재를 모으고 활용하는 리더십은 유비보다는 조조가 옳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작은 단위로 뭐 소규모 창업 뭐 이런 거 할 때는 뭐 유비 스타일의 네. 끈끈한 이게 필요해요. 예. 사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규모가 치국 평천하 다리로 갈 때는 예. 바꿔야죠. 아. 옮겨가야 되죠. 예. 네네. 그 유비와 그 조조를 지금 대비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갈량에 대한 생각이 나는데요. 그 조조 사람혁명에 보면 그 제갈량이 저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그 능력이 뛰어나고 어떻게 보면 많은 그 인재들을 거두어들였다라고 저는 그 막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읍참마속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속이 좁았다, 뭐 협량이었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제갈량은 그 소장님 생각에 의하면 리더십이 좀 떨어지는 편이었다고 보시는 건지요? 아니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우선 그 삼국연의를 쓴 나관중이 가장 관심을 두고 심혈을 기울여서 미화한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요. 한 사람이 바로 제갈량이고
다른 한 사람이 관우입니다. 그래서 문무의 상징이에요. 예, 예. 제갈량은 그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출사표가 보여지듯이.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보는 시각을 이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예. 조조와 유비의 리더십은 1인자 리더십이에요. 1인자 리더십. 군주 리더십. 예, 예. 그리고 제갈량의 리더십은 충신 리더십, 2인자 리더십. 참모로서의 그렇죠.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예. 그 2인자 리더십으로서는 단연 뭐 발군입니다만 1인자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면은 미흡한 게 보여요. 아. 지금 그 읍참 마속 경우도 예. 그 가정 전투의 이 마속 같은 경우는 병법에 뛰어나고 다른 학문도 아주 발군이어서 아, 그랬군요. 제갈량이 늘 그 막사에 불러서 같이 예. 논의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나 평소에 유비 같은 경우는 마속이 말이 앞서고 예. 너무 쉽게 얘기한다. 음. 그래서 경계했어요. 그래서 제갈량 보고 그거를 충고를 해줬죠. 근데 예. 제갈량은 그걸 무시한 거예요. 아. 자기 판단대로. 예. 그래서 결국은 하여간 마속을 뭐 발탁해서 패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최종 책임은 제갈량이 져야죠. 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제갈량을 높이 평가하고 그 출사표를 보고 뭐 가슴이 뭉클한 이런 생각이 드냐면은 이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주군을 위해서 온몸을 내던져 충성을 한 겁니다. 예. 예,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 1인자만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군을 잘 골라야 돼요. 주군도 또 신하들을 뛰어난 인재들을 잘 발탁해야 되지만 왜 제갈량이 조조가 아닌 유비 밑에 갔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어요. 예, 예. 조조, 어떤 논의들이 있나요? 근데 그거에 조조 대해서? 밑에는 이미 순욱이라든지 순유, 뭐 가후, 당대의 문사, 무사, 지략가들이 다 다 있는데 모였고.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 제갈량은 삼국연에서 미화되어 있습니다만은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초야에 묻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론 개인적인 학식이나 여러 가지 뭐 덕망이나 이런 거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조조 밑에 그 당대의 인재라는 뭐 순유, 순욱 같은 사람들이 뭐 무지하게 있었는데 그렇죠. 그 밑에 갔을 경우 과연 표가 나겠느냐. 그래서 시체말로 말이죠. 차라리 거기 가느니 닭의 머리가 되는 게 낫겠다. 예. 뭐 이래서 갔다는 이런 예. 해석도 있는데 예. 그건 너무 한쪽으로 본 것 같고 유비가 삼고초려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얘기가 뭐 정반대 해석도 있어요. 예. 그 삼국연의의 그 배송지라는 사람이 남북조 때 예. 그 주석을 여러 책을 해서 인용을 해놨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 보면은 제갈량이 직접 그 유비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인재를 바라보고 또 인재를 발탁하는 이 모습이 주군과 신하 입장이 서로 달라요. 예. 신하 입장에서는 주군이 직접 와서 찾아가는 게 좋은데 예. 또 주군 입장에서는 정반대 입장이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너무 형식에 그에 대해서 꼭 삼고초려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신하라고 해서 직접 가지 않고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것도 잘못해요. 예. 유비의 그 최고 책사인 장자방, 장량 경우는 유비가 아니라 유방. 예. 유방을 직접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설령 제갈량이 유비를 직접 찾아가서 자기의 천하 삼분지계를 밝히고 뭐 그 후에 발탁됐다 하더라도 그걸 뭐 이상하게 볼 것도 없고 그렇죠. 예. 또한 제갈량이 또 뭐 조조가 밑에 인재가 많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왔다 이런 식으로 너무 한쪽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갈량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다만 이 사람이 발휘한 건 2인자 리더십이기 때문에 1인자 리더십을 발휘한 조조와 유비는 다른 거죠. 차원이 좀 다른 그렇죠.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갈량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낫고 예. 뭐 동호회 주유라든지 예. 역시 조조는 유비나 비교를 선권 하는 게, 예. 1인자 리더십의 관점에서 봐야 예. 됩니다. 그 조조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비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 쭉 올라와서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되기까지 가장 중요했던 그 모멘텀이 어느 지점이었을까요? 그 조조의 인생에서 봤을 때. 네, 그 세 가지 정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요. 예. 네. 그 우선 출생 자체가 집안에 돈은 많았는데 그게 세인들의 지탄을 받는 환관이 뭐 걸어모은 돈이죠. 예, 그리고 벼슬자리 산 것도 돈을 주고 산 매관매직이고. 매관매직. 그러니까
그 아버지 조승이 태위, 요새로 얘기하면은 뭐 군사참모위원회 위원장 정도 이렇게 되는데 아주 높은 자리죠. 그 그러네요. 자리까지 예. 올라갔습니다만 세인들은 다 손가락질했죠. 그 후한 시대라면 또 명분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분적으로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그 환관 집안이다. 이건 사람으로 안 본 거죠. 그렇군요. 사마천을 쓴 사기를 쓰면서 주변의 친구들이 자살을 여러 번 강요했어요. 너는 선비로서 어떻게 내시 못한 궁영을 당하고서 사냐. 그러니까는 사마천 얘기는 뭐예요? 부친의 유업, 이 사기라는 작품을 완성하는 걸로 나는 그러기 때문에 이 치욕을 죽음보다 못한 치욕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는 방법이 어떻든 또 과정이 어떻든 환관 집안이라는 것은 그 당시로 사람 이하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런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조조는 뭐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정식으로 소위 그 효렴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는 뭐 수재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런 정통 관료 코스를 들어가서 이 편안히 생활을 해요. 그 관료 생활. 근데 여기 첫 번째 모멘트로 등장한 게 이제 그 십상시의 난이라고 해서 내시 환관들이 바로 해가지고 막 뒤집히는 사람. 여기에 이걸 올라타서 한 사람이 북방, 서북, 변방에 있던 동탁이에요. 네, 그 사람이 막강한 무력을 갖고 있었던 거는 지금의 뭐 내몽골 일대인데 이 일대의 그 기마족들을 휘하 장수로 쓴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막강한 무력을 보유한 건데 동탁도 간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때를 틈타서 권력을 잡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동탁이 올라간 자리가 상국입니다. 네, 나라의 재상이다. 뭐 최고의 재상 이런 의미인데 승상보다도 더 높이 있는 게 상국이에요. 그런가요? 네, 삼국시대에 조조는 승상이고 또 우왕 이렇게 맞습니다. 그랬죠. 고모 칭호를 받습니다만 상국 자리는 못 올라갔어요. 더 낮은 자리예요. 그 조조를 그렇게 너무 야심 이렇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동탁이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한 발짝만 나가면 바로 황제 자리로 가는 건데 그 뭐 원소같이 야심 있는 사람도 있지만 조조가 그 당시에 뭐 동탁을 무너뜨리고 야심을 펼이라 이렇게는 전 보지 않고 그 당시에 가장 큰 야심을 보인 사람이 원소예요. 원소는 동탁이 그 장안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낙양을 불태우고 그렇죠. 그 어간에 새 황제를 세우자. 그 조조가 단호히 반대하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조조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내가 새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이런 건 아니고 우선 이 역적 또 이 어지러운 난세 간신들을 제거하고 한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오히려 그 흉악한 마음을 본 건 원소라고 봐야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천하가 시끄러워지니까 이미 그 단계에서는 백성들이 원하는 새로운 왕조를 세워서 그러나 이거는 나의 시대는 아니다. 왜냐하면 삼국 통일도 안 돼 있고 또 설령 삼국 통일 하더라도 일정한 또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이렇게 추대하는 형식 해야 되니까. 그 자기 때는 아니라고 본 거죠. 그리고 조비가 바로 자기가 죽은 다음에 오르리라고 생각지도 안 했을 거예요. 그 조비도 성급했던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만 못한 아들이에요. 조비. 뭐 나름 뛰어난 인물입니다만, 그러니까 조비가 기필코 부친의 유업을 잇고자 했다면은 삼국 통일을 다 이룬 후에 보위에 오른 게 옳았어요. 조비도 성급했던 거죠. 그 조조가 실제로 삼국연의에 보면 그 난세 간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게 정당한 평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좀 많이 부당한 평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것도 이제 하여간 뭐 그 왜곡되는 과는 굉장히 이제 단계적인데 첫 번째 왜곡의 이거를 준 거는 뭐 삼국연의도 나오고 뭐 정사에도 나옵니다만 허소라는 사람 평은요 치세의 간신 뭐 난세의 간웅 뭐 치세의 능신 이게 아니고요 치세 능신 난세의 영웅입니다. 정확한 표현. 원래는 영웅인가요? 네네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치세 이런 표현은 옳습니다. 그러니까 치세의 명군이 난세에는 암군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스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과 국가의 뭐 국가가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인데 이 국가 형성설이나 또 뭐 아니면 권력 여기 발동되는 그 근거에서 뭐 정치학에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동양은 오래전에 그랬고 서양은 뭐 호흡수 이후에 성선설, 성악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동양에서의 이 사회와 인간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대개는 뭐 맹자의 성선설하고 순자의 성악설만 알고 있는데 이건 잘못이에요. 더 큰 저거는 인간이 이익을 바라는 관점이냐 아니면은 도덕에 더 가까운 거냐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이라고 본 사람은 맹자하고 순자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조금 그 본성이 악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익을 바라는 쪽에 가까우냐 이건 순자야 이제 성악으로 본 거고. 그러나 진정한 이 사람은 성악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성악에 가깝다고 본 거는 순자의 제자인 이 한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좋아하냐 도덕을 좋아하냐 21세 지금에도 똑같이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바로 이런 이익을 좋아한다는 관점에서 본 게 한비자 같은 이제 법가고 또 손자 같은 이제 이런 병가죠. 이쪽은 사마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마천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은 요즘으로 해가면 경제학파의 이론을 집약해 놓은 사람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게 바로 화식열전이죠. 화식열전. 그래서 이 상가라든지 비즈니스 스쿨 또 아니면 이 밀리터리 스쿨 병가들 그다음에 이 로스쿨 법가들 요 사람들의 기본 입장은 인간은 이익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달려간다. 이런 관점이고 맹자나 손자는 그렇지 않다. 도덕적인 기본 이런 게 있어가지고 성 자체가 도덕적이다. 그래서 이쪽을 잘 닦아주면 그 누구도 길거리 가는 사람도 성인이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정반대 시각. 그래서 자꾸들 이쪽만 성악이냐 성선만 보는데 이 큰 틀에서 이익이냐 도덕이냐 이 관점의 논란 요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국가도 이런 관점. 그러니까 난세 시기가 뭡니까? 이쪽의 관점에 드는 사람들은 난세는 전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도덕도 버리는 그 실질적으로 전쟁에 관한 문학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처절한 인간의 뭐 그 본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쪽을 중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게 본성이다. 근데 사실 또 이쪽 도덕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 또 숭고한 사람도 많거든요. 꼭 이익만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과연 도덕적이냐 이익을 바라는 속물적이냐 이렇게 일도양단해서 재단하면 안 돼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한비자 경우도 뭐 꼭 이쪽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본 건 아닌데 이쪽에 더 관심을 둔 그 가장 큰 이유는 치세냐 난세냐. 치세냐 난세냐. 네네. 그래서 한비자에 나온 유명한 얘기입니다만은 사람이 길거리 가는 사람에게도 불러들여서 밥을 먹일 수 있는 것은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형제끼리도 밥그릇을 놓고 다투는 것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다. 이런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치세의 논리를 가지고 난세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면 실패하게 되고 반대로 난세의 논리로 또 치세까지 하려고 할 경우는 무리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군요. 나눠서 해야 돼. 봄, 여름, 가을, 겨울 옷 바꿔 입듯이 리더십도 바꿔서 이게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이 소위 임기응변의 전략 전술 아니? 경영 전략이든 또 개인의 개발하는 거든 또 큰 차원에서의 국가 경영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해줘야 돼요. 그렇군요. 대개 근데 세상은 난세가 많은가요? 아니면 그 순탄한 적이 더 많을까요? 어떻게 소장님께서 보시나요? 네네. 그 한비자 경우는 아주 잘 다스려지는 성세, 태평성세하고 아주 혼란스러운 난세는 가끔 온다. 1000년 만에 한 번 온다. 대개의 경우는 중간 정도인 뭐 소강세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평탄할 평자에 평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런 시기다.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이런 치세에 요런 중간 단계에 있는 시기에는 도덕으로만도 안 되고 또 너무 법만 내서는 안 되고 이걸 섞어 쓰자 말이에요. 이런 입장에 서 있어요. 그렇군요. 그 아까 그 소장님 말씀 중에 그 원소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아까 그 1인자 리더십 이야기하면서
조조, 송권, 유비를 같은 그 레벨에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원소 같은 경우는 어떤 덕목이 제일 부족해서 1인자가 사실은 굉장히 배경도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도 1인자가 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무엇으로 보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가장 좋은 배경, 모든 사람 동탁토벌 연합군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이론 없이 원소를 대표로 뽑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만큼 그의 집안이 좋았습니다. 조조와 정반대되는 거죠. 수많은 인재들이 원소 곁으로 갔어요. 순욱, 순유도 원래는 원소 사람입니다. 이제 그랬군요. 원소를 찾아갔어요. 예. 근데 왜 떠났느냐? 그릇이 작다. 그릇이 작다. 원소라는 사람. 예. 그렇게 뭐 신체발부, 뭐 수지부모해서 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저 또 반대되는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신언서판 있죠. 신원서판. 네, 예. 신언서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판이에요. 판. 판단력. 네. 예. 이거는 여러 가지 식견이 있어야 되고 식견이 있으려면 많이 공부해야 되고 많이 관찰해야 되는데 원소는 여러 면으로 하여간 신원서판에 다 뛰어난데 예. 문제는 이 판의 가장 결정적인 건 뭡니까? 결단이에요. 결단. 그거를 못한 거예요. 그 많은 인재들이 다 모였는데 이게 뭐냐? 지금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난세에는 오히려 말이죠. 좋은 집안 배경이 독약이 될 수 있다. 그렇군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원소고요. 원소. 그 이전에 초안전 때는 바로 항우입니다. 항우도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초나라 자존심이 명문, 굉장히 강하고. 그렇죠. 예. 유방 같은 경우는 요새로 치면 뭐 우체국장, 파출소장 뭐 이 정도 비교되는데 뭐 이게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결국은 누가 이기겠어요? 유방이 이기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소하고 조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집안의 이런 좋은 배경, 또 인재들도 다 그 밑에 왔는데 이게 오히려 뭐 발휘되기는커녕 독처럼 작용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자부심이에요. 지나친 자부심. 지나친 자부심. 그러면 예. 그 원소 밑에 마지막까지 충성을 한 수많은 인재들이 있었어요. 예. 원풍저수라든지. 예. 근데 그 말을 전풍저수 한마디도 안 들었잖아요. 맞습니다. 끝까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인재를 결단하지 못하고 중요한 때 그리고 인재를 활용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의심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원소가. 의심보다도 시기심이 많은 시기심이, 거예요. 예. 조조는 시기심이 인재에 관한 시기심이 없어요. 예.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참모로 두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원소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두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 시기심 참는 때문에. 거네. 그 그릇이 안 되는 거네요. 말 그릇이 그대로. 작으니까. 예. 그게 망한 거죠. 그러니까 뛰어난 인물들이 다 옮겨가지 않습니까? 예. 항우 때도 항우 밑에 한신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예, 있었죠. 그거를 받아주지 못하니까 유방한테 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릇이 작으면요, 결국은 그건 구멍가게밖에 할 수 없어요. 천하를 놓고 한다 그러면은 추산도 유방이나 조조처럼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인간적인 행실로 보면은 조조는 뭐 특별히 뭐 그런 건 아니고 유방 같은 경우는 정말 엉터리죠. 예. 예? 뭐 그 정말 그 유생들 관에다가 오줌 넣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냥 뭐 형편없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또 대오각성에서 또 황제 뭐 이런 근엄한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예. 조조 경우도 그 아까 뭐 인간적 약점 얘기했는데 약점이라면 약점일 수 있을 거예요. 뭐 유비 경우는 늘 이 몸매나 마음 태도를 다듬어서 보여줬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조조 같은 입장에서는 저는 가짜 군자다. 예. 그 우위 군자라고 그래요. 예. 거짓 군자. 거짓 군자다. 조조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자기 생각나는 거 이걸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물론 전술 전략으로 해서 적과의 싸울 때는 궤도, 예. 적을 속이는 맞습니다. 손자병법의 달인이니까. 프롬카마 투카마 예. 말이에요. 예. 관통하는 그 임기응변의 속임수를 써요. 예.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사람들을 대하고 끌어들일 때는 버선발로 뛰어나가고 밥 먹던 숟가락 놓고 튀어나가고 예. 그 기쁨, 슬픔을 그대로 다 표현해요. 인간적이죠. 예. 인간적이고 담백하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자기보다 그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 용맹을 가진 사람, 계책을 가진 사람,
뭐 이걸 동등하게 허심탄회하게 군주와 신하의 이런 모습을 떠나서 예. 이걸 소위 파탈, 예, 어떤 기존 관행이나 관습을 뛰어넘는 규격을 뛰어넘는 그게 바로 인간 소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충성을 다하고 또 선비라는 거는 알아주는 삶을 위해서 목숨 바친다는 맞습니다. 얘기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자기의 인정, 자기의 능력 인정해주고 또 그만큼 대우해주고 봐주고 말이에요. 이게 인정만 해줘서는 안 돼요. 파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손자병법도 그렇고 조조의 그 인간경영의 그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상대방이 원하는 걸 다 해줘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파격적인 대우를 해줍니다. 예. 이게 뭐 제후를 공을 세우면 바로 제후에 봉하는 거예요. 제후로 봉하고. 네네. 아, 물론 타이틀만 가진 봉, 아니, 그런 식으로 아주 파격적인 포상을 하는 거예요. 다 감격하는 거죠. 그렇네요, 진짜. 인간적으로 알아주고 발탁해 써주고 그리고 파격적인 포상을 하고 이게 그 유비하고 아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단위에서 이렇게 서로들 뭐 의기투합해서 하는 거는 유비 스타일이 좋아요. 하지만 이게 이제 뭐 벤처가 잘 돼가지고 상장도 해서 뭐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을 커간다. 애플이 그런 식으로 유비식으로 하면 그거 되겠어요? 그거 그렇죠. 망하는 거예요. 계속 구멍가게 수준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으로 옮겨가야 돼, 리더십이. 조조는 그러면은 그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킨 아버지였나요? 지금 인재 경영과 어떻게 보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교육적으로 어떤 아버지였는지. 자녀 교육에서 성공한 그 역대 제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초대 그 춘추시대 중엽의 첫 폐업을 이룬 제환공도 예. 그 자식 그 결국은 이제 자리 싸움이에요. 후계자 문제인데 예. 그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시체에서 말이죠. 뭐 구더기가 맞습니다. 나와가지고 뭐 그런 그랬었죠. 얘기까지 있잖아요. 관중의 얘기를 안 들어서 됐다.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삼국시대에도 이거 실패한 사람 대표가 손권이에요. 손권이 이렇게 탁월한 예. 손권은 없는 데에서 새로 만드는 창업의 모델은 아니에요. 예. 부형, 예. 부친 손현, 예. 그리고 형 손책에 그렇죠. 만들어 놓은 걸 토대로 그걸 물려받아서. 지킨 예. 수성의 리더십은 손권이 단연 발군해요. 예.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조조와 유비처럼 창업의 리더십은 아니에요. 예. 똑같은 1인자 예. 리더십이라도. 근데 아무튼 그 조조와 유비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조조 스스로 인정했지만 이 시대의 영웅은 당신과 나뿐이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는 예. 아주 독특한 캐리어 능력이 있는데 이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촉한이라고 그러는 게 그 지금의 사천성 아닙니까? 예. 거기는 몇 사람 그것도 또 그 이전에 그 유장이라는 사람 거를 이렇게 뺏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들어간 거고 조조경은 이제 원소를 격파해서 예. 이렇게 한 거고 동호의 손권은 이제 부형이 물려준 걸 지킨 예. 거고 그런 건데 일장일단이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조조가 그 아들들을 교육시킨 거는 그 다른 영웅들과는 좀 달랐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예. 얘기했듯이 손권은 실패했다고. 실패했고. 근데 수성에는 성공했지만 자식 농사에는 실패한 거예요. 예. 유비도 자기의 혈육은 한 명 유선 그렇죠. 남지 유선 않습니까? 하나 있죠. 예. 그러니까 유비가 죽은 후에 유선이가 바보 짓을 해서 나라가 패망한 거냐, 예. 뭐 아니면 여러 해석이 예.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거는 유비도 죽을 때는 제갈량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요. 아, 조금은.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정말 그 유비가 간단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예. 불러다 놓고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갈량한테 아버지처럼 모셔라 그렇죠. 말이요. 예. 조조는 그러면서 어땠나요? 하는 예. 얘기가 예. 승상 말이야. 예. 얘가 능력이 안 되면은 당신이 이 나라를 접수하시. 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사람 죽이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유비는요, 제갈량보다 한 수예요. 왜 예, 이렇게 되냐면은 1인자 리더십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 근데 이런 리더십이 저는 그렇게 좋다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 조조 경우는 그 조비하고 조식이
그 두 아들이 그 이전에 뛰어난 아들도 많았습니다. 예. 죽기도 하고 예. 결국 마지막 캔디데이트 된 사람 두 사람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조도 고민을 해요. 누구로 할 건가. 근데 결국은 조비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데 여기 이제 가오라는 사람이 뭐 역할도 예. 하고 그럽니다만은 나름대로 성공작이에요. 조비라는 사람은 그렇군요. 뭐 조조만은 못하지만 예. 머리도 뛰어나고 예. 또 아까 얘기했듯이 문학적인 재주도 뛰어나고 또 병법에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뭐 하여간 자식 농사는 후계자 선택. 이거는 조조 경우는 성공한 경우예요. 성공적이다. 네네. 예. 다만 아쉬운 거는 황제가 이제 그 밑에서 예. 조옌이 뭐 쭉 조방인이 내려가는데 여기 단계에서부터 좀 이상해져 가지고 사마시한테 이제 예. 넘기게 되는데 예. 그 조비를 거쳐서 조예까지 오는 거는 난 성공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조조는 교육에 있어서는 네, 교육을 성공한 성공을 교육. 했다. 네네, 전 그렇게 라는 평가합니다. 말씀이시고요. 네네. 그 끝으로 네네. 지금 소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고전들을 이제 저희 대중들이 읽기 쉽게 네네. 재미나게 해석해주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지금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그 책이나 어떤 그 작품 활동 계획이 있으신지 네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뭐 저는 뭐 계속 그 동양고전을 이제 현대적인 어떤 리더십과 연결시켜 해석하는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계속 그 작업이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요 이제 조조 사람혁명과 관련된 작업입니다만은 아까 조조의 리더십을 크게 세 가지에서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문학적인 거, 또 인간 경영, 또 전략적인 거. 제가 지금 현재 요 후속편에 해당합니다. 전략적인 요쪽.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손자병법은 사실상 조조가 진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조의 관점, 조조의 리더십, 또 당시의 난세 관점에서 과연 그 손자병법 어떻게 정리했고 그것을 21세기 어떻게 적용할까? 조조가 바라보는 손자병법 해석이죠. 현대적 관점. 예. 그게 거의 지금 탈고 단계에 들어왔어요. 조만간. 굉장히 흥미로운 네네네. 주제로 글을 이제 저희가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 조조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인재에 대한 그 무한한 사랑, 그리고 인재를 얻을 때 몸을 사리지 않는 그 정신, 그리고 인재가 왔을 때 그거를 잘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최고의 충성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다 굉장히 그 조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네. 많이 부럽고요. 그런 좋은 말씀 오늘 들려주셔서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